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분석 채널 바트머 플러스입니다. 저는 GS너 최승용입니다. 이번 분석 영상에서 다룰 기업은 코웰 패션입니다. 여러분들 코웰 패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의류와 패션 제품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인 개인들에게 주로 판매하니까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 많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자체 브랜드가 없어요. 사실 있긴 한데 잘 모르십니다. 둘째, 매장이 없어요. 정확히는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됩니다. 국내에서만 4천억 원 가까이 팔리는데 잘 모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회사의 의류 제품들을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웰 패션은 패션 사업과 전자 사업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동영상에서는 매출의 90.7%를 차지하는 패션 부문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출 비중이 9.3%인 전자 사업부는 매출액이 397억 원이어서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영업이익률이 6%, 이 부문에서 2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저항기와 콘덴서를 만드는데 사업보고서 등에서는 프리미엄 가전, 수소차, 전기차 등의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추후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코웰 패션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잠재력이 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패션 부문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옆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코웰 패션의 작년 매출액은 4,26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90.7%, 3,866억 원이 패션 사업 매출입니다. 그리고 수출액이 2억 원이니까 패션 사업 매출의 거의 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영업이익 비중을 볼까요? 코웰 패션 전체 영업이익 중 96.8%를 패션 사업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회사 전체 영업이익은 800원이었고 이 중 97%, 775억 원을 패션 사업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익 비중으로 본다면 지금은 패션 사업 부문을 통해서 코웰 패션을 판단해도 될 듯한데요. 그리고 코웰 패션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이제 짐작하시겠죠? 그렇습니다. 홈쇼핑 방송과 쇼핑몰에서 코웰 패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언더웨어와 레포츠 판매는 코웰 패션이 홈쇼핑과 티커머스에서 굳건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퓨마, 아디다스, 콜롬비아 등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 브랜드와 계약을 하고 언더웨어, 속옷 제품의 기획에서 제조, 판매까지 하면서 국내 홈쇼핑과 온라인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화면 왼편 아래는 홈쇼핑 방송 모습을 캡처한 것인데요. 화면 중에 회사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선 그림이 작으니까 나중에 홈쇼핑을 보실 기회가 있을 때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코웰 패션 혹은 자회사인 LMP 브랜드, 윌 패션 등이 코웰 패션 연결 매출에 함께하는 회사들입니다. 코웰 패션의 패션 사업, 그 특성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판매 채널은 홈쇼핑에서 82%, 이커머스가 15%, 오프라인이 3%입니다. 여기서 홈쇼핑 판매 채널이란 홈쇼핑 TV 방송과 홈쇼핑 몰을 말하고요. 2016년 이후 증가율이 큰 디지털 방송의 T커머스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커머스는 쿠팡 같은 대형 쇼핑몰 여럿, 소셜 커머스, 그리고 코웰 패션의 자체 인터넷몰을 통한 판매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비대면이죠. 즉 매장이 없는 온라인 판매가 무려 95에서 97%에 이릅니다. 이번엔 브랜드 전략을 볼까요? 화면엔 여러 브랜드 로고가 있습니다. 둘러보시죠. 대부분이 고객 인지도와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찌 보시는지요? 코웰은 이들 유명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이를 들여와서 패션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것이 코웰 패션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기반입니다. 브랜드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완제품을 들여와서 판매만 했을 테죠. 그런데 신뢰가 쌓이면서 임가공 제조도 맡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제조에서 판매까지
그리고 지금은 아예 제품 기획 단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코엘 패션은 단순 판매 대행보다는 권한이 더 많거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라이선스 계약의 비중이 높습니다. 왜 해외 유명 업체들은 직접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브랜드 라이선스를 주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직접 올 때의 비용과 위험, 그리고 효율보다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하겠죠. 물론 브랜드 계약은 아주 소수 업체하고만 합니다. 또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계약을 끝낼 것입니다. 해외 브랜드 업체들은 아마도 다음 요소들을 기준으로 가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째, 판매 성과. 둘째,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한국에서 자기 브랜드를 맡기는 계약이 회사 본연의 메인 전략에 상충하는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고민할 것입니다. 코엘 패션은 이런 기준을 통과한 것일 테고, 게다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퓨마나 아디다스 같은 업체들로부터 받은 브랜드 라이선스가 애초 언더웨어 제품에서 시작해서 점점 레포츠, 패션 제품, 그리고 신발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즉 다루는 카테고리가 다양화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브랜드 업체와의 접촉에도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은 프리미엄 의류 제품에서 잡화, 화장품까지 여러 브랜드들과 더불어 영역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10년 가까운 코엘 패션의 기간에서 주가와 주요 브랜드 계약을 함께 그려넣자니 좀 복잡해졌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을 멈춰놓고 찬찬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림에선 코엘 패션의 성장 전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 판단엔 두 국면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림 중앙에서 왼편은 2012년 퓨마를 시작으로 아디다스, 리복 브랜드의 언더웨어 사업과 홈쇼핑 채널의 기반을 닦은 시기입니다. 오른편 2018년부터는 브랜드와 제품 카테고리를 훨씬 다양화하는 전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새로운 브랜드 계약이 늘어나고 지분 투자와 인수를 통해서 잡화와 화장품으로 카테고리 확대를 본격화합니다. 아마도 이런 전략 변화가 2019년 코엘 패션 주가가 상승할 때 그 기대감으로 반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주가 얘기를 하고 갈까요? 2019년 코엘 패션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이때 PER은 14배를 넘어섭니다. 그간의 밸류에이션보다 할증하려는 시도가 엿보인 것이죠. 브랜드와 카테고리 다양화 전략이 영향을 준 것일까요? 하지만 불행히도 다음에 코로나 영향으로 좌절된 것일까요? 그런데 코엘 패션의 2020년 실적은 코로나 타격을 실제로는 피해갔습니다. 높은 온라인 판매 비중이 도움이 된 것이죠. 2021년 올해 코엘 패션의 사업 계획을 보면 카테고리 다양화 전략을 더욱 일관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2019년 할증 시도를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당초 다른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동영상 2편에서 코엘 패션의 주가 판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코엘 패션 사업 보고서나 기업 레포트를 보시면 많은 자회사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회사들은 다름 아니라 앞에서 보신 여러 브랜드 계약들을 맺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코엘 패션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에서 코엘 패션의 단독 매출 비중은 약 52%이고 나머지는 자회사들의 매출입니다. 이들은 코엘 패션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종속기업으로 편입되면서 코엘 패션 연결 매출에 합쳐지는데 본디 같은 사업 영향권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가방 디자인 브랜드인 붕크, 화장품 회사 코트리, 유명 인플루언서와 MCN 사업을 하는 인픽은 영역 확대를 위해서 새롭게 지분 투자해서 인수한 회사들입니다. 코엘 패션의 또 다른 특성은 높은 수익성입니다. 표에서 빨간색 수치인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017년 이후 약 20% 전후입니다. 패션 부분만 놓고 보면 20%를 넘죠. 이는 상장 의류업체 중에서 최고 수준의 수익성입니다. 자, 이제 코엘 패션의 성장을 가져온 핵심 경쟁력과 높은 수익성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결국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앞에 실적표에서 보셨듯이 코엘 패션의 2021년 예상 PER은 9배 아래로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액면상으로는 주가가 쌉니다. 주가 판단에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우선 지금의 사업 모델이 여전히 작동할지 판단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엘 패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해외 유명 브랜드 업체와 홈쇼핑 채널을 연결시키고 이들 모두가 충분히 만족하게끔 코엘 패션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홈쇼핑 회사에 어필하는 코엘의 역량과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코엘 패션은 온라인 SPA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SPA라고 하면 유니클로, 자라와 같은 형태의 패션 유통업체입니다. 이들이 자체 대형 매장,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선 코엘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제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역량에서 나오는 코엘의 빠른 기획과 시장 대응은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리는 SPA 속성과 맞닿아 있고 이것이 소비자 피드백이 빠른 홈쇼핑 채널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경쟁력, 점포 비용과 공장 비용이 없어서 유명 브랜드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은 홈쇼핑의 가격 전략에 부합하는 강점이 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이 홈쇼핑에서 의류 판매 선도 업체로 코엘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유명 브랜드 업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명 브랜드 업체들은 직접 진출에 따른 실익을 따지겠죠? 혹은 큰 그림에서 필요한 전략이라면 실익을 초월한 결정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코엘 패션과 맺은 브랜드 계약은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선택적인 전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다수가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에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열어줘서 메인 전략을 위한 거점은 본인들 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 언더웨어 대상으로 코엘 패션과 브랜드 계약을 시작한 것이고 직접 진출의 비용과 위험 없이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괜찮은 로열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엘 패션은 홈쇼핑 채널에서 큰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이에 고무돼서 점차 브랜드 협력이 확대되고 카테고리가 추가로 확장되는 또 다른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엘 패션도 성장했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7년부터 20% 선에 올라서 레벨업 됐습니다. 매출이 3천억 원을 넘어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높은 수익성의 이유에는 코엘 패션이 가진 고유의 특성들이 더 있습니다. 그림 오른편 빨간색을 보실까요? 제가 영어로 low, 매우 낮은이라고 썼는데 첫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충성도 높은 브랜드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둘째, 자체 브랜드 신규 설립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오프라인 점포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생산시설을 위한 고정 비용이 없습니다. 완전 외주 생산하기 때문이죠. 앞서 코엘 패션 사업 모델을 설명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이처럼 높은 수익성의 원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선순환 3이라고 적은 부분을 보실까요? 높은 수익성은 코엘 패션의 진입장벽 구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홈쇼핑 판매 수수료는 약 35%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20%대 중반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처럼 높은 판매 수수료를 감당하면서 요즘 트렌드인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가성비 좋은 가격,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가지려면 수익성이라는 버퍼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축적한다는 점도 높은 수익성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사실 코엘 패션의 PER, PBR 그리고 높은 수익성에 비하면 주식시장의 평가는 낮습니다. 즉 이익의 규모가 코엘 패션의 가치를 온전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투자 기회인지 다른 생각할 요소들이 있는 건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렇게 이번 동영상 1편에서는 코엘 패션의 사업을 이해하는 데 비중을 두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사업 모델과 핵심 요소, 그리고 이를 작동시키는 회사의 경쟁력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제 판단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세 주체의 이해가 맞으면서 선순환을 이뤄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글쎄요, 얼마간은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어떤 것들을 더 점검해야 하고 과연 어떤 주가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제 코엘 패션 분석 2편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2편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